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옆에 내용 연구 신돈의 행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돈이면 누구예요? 고려말 공민왕의 스승이었지. 권력을 엄청 남용하고 진짜 왕처럼 행동을 했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신한데 어떻게 왕처럼 행동을 해요라는 게 무슨 잔치가 있으면 왕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 그런 식인 거지. 그 밑에 신하들은 그게 너무 완전 뜨악하는 거야. 저럴 수가 있나? 신돈의 잘못된 행실, 문수회에서의 행동,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는 행동. 그래서 저거 족쳐야 합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소문이에요. 됐고 옆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먼저 보면 참 좋지. 왜? 윗글을 쓸 당시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런 글을 썼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신돈이 정권을 잡고 나서 권력이 많아 사람들을 능욕하고 제멋대로 불법을 저질렀다. 감히 비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권력이 어마어마했거든. 이존호가 분격한 나머지 신돈이 정권을 잡고 사람을 능욕하고 제멋대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비판하는 자 권력이 엄청났거든. 이존호가 격분한 나머지 완전 충신인데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신돈의 잘못을 논죄하려 마음을 먹었다. 오, 괜찮은 아저씨. 상소문의 원고를 소매에 넣고 성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보이며 요물이 나라를 오도하고 있으니 신돈을 요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다른 난관들이 겁을 집어먹고 잔뜩 위축되어 감히 호응하는 자가 없었다. 왜? 확실히 죽을 거거든. 그와 인척되는 좌사의대부 정추를 보고 이존호가 형님께서 이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건 어떻게? 비겁하게 죽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꾸짖자 결국 정추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었다. 멋져. 15년 1366년 4월 초파일에 신돌이 자기 집에서 연등회를 거창하게 열자. 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도성 사람들이 저마다 그 본을 따서 사치를 부렸고 가난한 집에서는 구걸까지 해서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그러네, 문제가 있죠. 간관 정추와 이존호가 신돈의 죄악을 극렬히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모두 좌천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정추와 이존호. 오, 지조 있어, 나라에 대해서. 이후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렸네. 재상과 대관들이 모두 신돈에게 아부하는 바람에 언로가 막혀버렸었다. 후사를 두지 못한 왕이 왕비를 새로 들여 왕자를 낳아보려고 덕풍궁 왕의 산기 안극인 정랑 정우 판관 정양생의 딸들을 내정해서 불러다 간택하자 신도는 정신 나간 거지. 이게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제일 선 넘은 것 같다. 왕과 함께 의자에 걸터 앉아 참관하기도 했다. 지가 왕이다 이거야. 이렇게. 앞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신등이 저희들이 3월 18일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에 당했던 일입니다. 문수회 때의 에피소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임금님. 영도첨의 신돈이 재상반열에 앉아있지 않고 감히 전화와 더불어 나란히 앉았는데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아 온 나라 사람이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조금 요만큼 떨어져서 신돈도 의자에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뭐 얘네들이 완전 동급이네. 신돈이 왕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지.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인데 예법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며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전하와 더불어 앉아있다라는 것은 예법이 없는 것이다. 예법이 없으면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다. 신돈 가만히 내비두면 나라 망합니다.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여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그 도모함이 깊고
그 사려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법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전하. 가만히 보건대 신도는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봤었을 때 신돈 이놈 이 자식 지금 임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도청의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는 예법으로 마땅히 조복, 유니폼 입고 차리고 나아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벼슬 주셔서 감사합니다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벼슬의 임명이 되던 날에도 임금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지를 않았어. 급기야 대궐들에 들어와서는 그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말 타고 궐 내에 출입하여 전하와 함께 의자에 걸터 앉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재상들을 마루 밑에서 절을 하였으나 신도는 모두 앉아서 접대했습니다. 이 자식 선 넘고 있어요. 최항이나 김인준, 이면과 같은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은 없습니다. 고려 500년 되는 역사 중에 이렇게 임금 옆에 붙어서 권력을 엄청 남용했었던 애들이 뭐 없었겠어? 그런 놈들이지. 얘네들 전부 다 간신들이고 권력을 크게 휘두른 놈들이었지만 야 역사상 신돈만큼 그렇게 왕이랑 동급인 것처럼 행동하는 애는 없었어. 그가 전에는 중의 신분이었어 마땅히 치지도외하여 그 무례함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지만 중이라서 예절을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초반에는 넘어갔지만 이제는 재상이 되어 명분과 지위가 정해졌는데 감히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기를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따져봤더니 제가 왜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졌을까? 신도는 필시 자신이 그러네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승단이라는 사람은 우리 앞선 고종의 왕이었고 정가시는 충선항의 스승이었지만 그들이 감히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게 지금 저렇게 설치는 게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임금의 스승인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디부터 정한 것이 있기에 예법은 군신, 임금과 신하가 생긴 이래로 만고가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 예법이란 건 뭐 변한 적이 없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신돈과 전하께서 사사로이 고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냥 우리 돈이 옆에 좀 앉으라고 그래.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아니요. 그건 예법인데 예법은 왕도 함부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신돈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와 같이 왕과 동급으로 합니까? 홍범이라는 곳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끊고 신하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진귀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다면 자기가 여기에서의 신하는 스스로 임금처럼 행동한 것 임금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있는 사상은 뭐예요? 임금과 신하는 군신의 관계는 어떻게 예와 구분이 있는 것이다. 임금이 할 수 있는 거 신하가 할 수 없는 거 확실히 구분지어 있는 겁니다. 담배 필 수 있어. 웬만하면 피지 말고 아예 시작을 하지 마. 근데 아버지나 선생님 앞에서는 피면 안 돼. 그런 게 예의인 거지. 좀 다른가? 아무튼 하지 마.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치면 백성들이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람하여 분수에 넘치고 지나치게 쓴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래도 되나 보다.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 역시 그들을 쫓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신하가 잘못하면,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가 잘못하면 그 밑에 모든 관원들이 잘못할 거고, 그러면 백성들도 잘못할 거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참람해서 쓴다. 지가 권세를 부립니다. 사자성어 뭐 있어요? 호가, 호위 있죠? 그런데 신도는 능히 복을 내리고 임금 위세를 부리고 전하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하니 신도는 이 앞에 마저 빠졌죠. 마치 지가 임금처럼 능히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전하와 대등한 예로 행하니 이것은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이 이 멘트에 완전 열받아야 되는 거야. 왕은 나 하나여야 되는데 니들이 봤을 땐 신돈이 왕처럼 보여? 라고 하면 신돈 쳐내야지, 제정신이면. 그 능멸함과 참람함이 극에 달하여 교만이 습관이 되었으니 백관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결국에 속담으로 따지면 요 정도도 쓸 수가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리고 기본 사상은 임금은 하나여야 한다. 하나만 있어야 한다. 임금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군신의 관계는 뭐로 바탕을 해야 한다? 예로 바탕이 되어 있어. 예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보면 신돈척에 이러한 것, 내 생각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거지. 옆에 1, 2, 3번 2분만 드릴게요. 아이고. 민채 와서 주소 줘. 네. 됐어.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죠? 1번. 대상, 누구, 신돈의 행적을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들고 있죠? 근거를 들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윗글이 쓰이고 난 이후에도 그렇죠. 윗글은 언제 쓰였어? 3월 18일 문수회의 열었을 텐데. 그쵸? 밑에 보니까 2번에 나와보면 15년 4월 초파일에 날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도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군. 겁이 없어. 거칠 거이 없지. 윗글을 읽은 왕은 글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글쓴이를 좌천시켰습니다. 그렇죠? 글쓴이가 윗글이 쓰여지기 전부터 여러 사람이 신돈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었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가의 첫째 줄 살펴보면 신돈이 정권을 잡고 어쩌고 했지만 감히 비판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여러분들이라면 저 신돈을 쫓아야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간언하고 상소문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신돈이 어떤 놈인지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 근데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봐야 잘 돼야 본전 아닐까? 하지만 이런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의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윗글을 쓰면서 글쓴이는 자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신돈의 부적절한 행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신돈을 자꾸 비판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예는 뭐예요? 신돈이 자꾸 무엇을 어기고 있다? 예법을 깨뜨리고 있다. 3번의 답은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